늦은 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급한 발걸음이 닿은 곳엔 위태로워 보이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수술 중에 혈압이 아이가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졌는데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기존에도 중증도로 있던 빈혈이 더 심해져서 수술 중 발생한 응급 상황.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에 나타난 의문의 대형견들. 혹시 이 개도 아픈 걸까요? 급하게 다리에 주사바늘을 꽂는 의료진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수혈이 필요한 환견에게 피를 주러 온 헌혈견이었는데요. 헌혈견이라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이야기지만 수혈을 필요로 하는 개는 생각보다 많다는데요. 그리고 위급한 생명에게 헌혈견은 마지막 희망이 돼준답니다. 수소문 끝에 그날 만났던 헌혈견이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문패.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반려동물에 섬세하게 맞춰진 집. 점점 더 이곳에 사는 친구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행복. 내가 오목이 중에 첫째 행복이에요. 얘는 헌혈 1회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수능하게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올게요. 그럼 이제 인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애들이 좀 힘이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인가요? 하나, 둘 등장하는 개들. 세상에, 모두 몇 마리죠? 강렬한 첫 만남.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한 첫인사. 눈높이를 맞춰 온몸으로 인사하는 제작진과 견공들. 카메라 감독님은 인기 폭발이네요. 게다가 낯선 듯 낯익은 이 얼굴까지. 여기가 엄마가 말랑이고 지금 얘네들이 아빠가 여친들이에요. 진돗개.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든든한 첫째 행복이. 남다른 덩치를 가진 장군이. 엄마 까미를 똑 닮은 럭키와 늠름한 매력의 이혁이. 여기에 삐뚤음한 귀가 매력인 막내 사랑이까지 5마리의 복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아, 강산이와 뭉치도 있대요. 명실상부 국내 최다 헌혈을 기록한 헌혈견 가족 일명 오복이네입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은 헌혈견 가족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한 애정 표현은 행복이의 주특기. 여기에 둘을 질투하는 건 장군이의 특기랍니다. 잠깐, 너희 어디 가니? 먼저 도착한 유진 씨가 요상한 포즈로 강산이를 부르는데요. 근데 애들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예요? 아, 저기 밖에서 뭐 소리 나가지고 소리 나면 강산이가 제일 먼저 나가거든요. 강산이가요? 예. 강산이가 약간 대장 같은 건가 봐요. 제가 여기도 꼴찌예요. 얘가 겁이 많아서 무슨 소리나 이런 거에 좀 약해요. 뭔가 소리 나면 가서 먼저 겁이 많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얘 저희 집에서 꼴찌예요. 겁만 뭐예요, 겁만 뭐. 바보예요, 바보. 아, 바보. 바보예요, 쟤. 강산이는 소리만 나면 나가는 거고 장군이는 여기 리더에서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장군이가 하는 게 진짜예요. 보세요, 허당이에요, 허당. 쟤는 저당이었어요, 허당이에요. 장군이는 확인하고 왔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강산이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겁이 많은 강산이를 달래는 것도 유진 씨의 목. 이쯤 되니 헌혈견 가족의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재작년에 간 저희 큰애가 있거든요. 백곰이라고. 근데 그 애가 이제 동네에서 어르신이 주신 간식을 먹고 췌장염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긴급하게 헌혈을 해야 되는데 한시가 급했지만 쉽게 피를 구할 수 없었던 상황.
그때 병원에서 오복이에게 헌혈을 권했답니다. 마침 조건에 맞았던 장군이가 헌혈을 했고 배꼽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데요. 그 일이 바로 헌혈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복이랑 강산이 헌혈하고 받은 헌혈 증서거든요. 지난 3년간 오복이네의 헌혈 횟수는 무려 9번. 25kg 이상의 건강한 대형견들만 헌혈을 할 수 있기에 오복이네가 두 팔을 걷고 앞장섰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견 한 마리가 소형견 4, 5마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 4, 50마리 구한 거니까 제가 구한 건 아니지만 되게 애들한테 고맙고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혈견이라고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피만 제공하는 공혈견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은 그냥 종일 갇혀가지고 개 농장 같은 데 있는 애들처럼 짠밥 먹고 피만 뽑다가 죽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2015년 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혈견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좁디 좁은 사육장 안 수백 마리의 개들. 오로지 피를 뽑기 위해 사는 공혈견의 세상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처참했습니다. 공혈견은 그렇게 해서 그 관리가 되고 그들의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처우가 절대 나아지지 않고요. 처음부터 공혈견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사는 생명은 없다. 공혈견을 대체할 헌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졌고 그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피를 나누는 헌혈견 캠페인이었습니다. 생명을 사고 팔기보다는 나누자는 생각. 그 뜻에 동참하는 대형견 가족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니 참 다행이죠.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오복이네. 음식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루 중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 녀석들의 시선 끝에 있는 건 오늘 식사의 재료들인데요. 하루하루가 특별하다는 이 집 견공들의 식단. 이 모든 게 한 끼 재료랍니다. 닭하고 연어 화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저희보다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살아보자 20년밖에 안 되니까 웬만한 좋은 재료 먹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섬유질 풍부한 채소는 먹기 좋게 갈아주고 혹시 모를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영양 듬뿍 식사 준비 끝!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장안을 하는 녀석들을 위한 즐거운 수고라는데요. 입맛 쩝쩝 다시며 기다리는 녀석들. 럭키는 제법 의젓합니다. 그리고 냄새 맡고 나타난 또 한 사람. 잠시 잊고 있었던 남편입니다. 밀가루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함박 스테이크 같은데. 야채. 아, 연어. 한두 번이 아닌 듯 호시탐탐 개밥을 노리는데요. 이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다 사람 먹을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아버지는 반찬이 뭐예요? 김치. 김. 김치, 김. 고기 반찬 있나요? 스팸, 소세지. 서운한 남편 달래기는 뒤로 하고 정량까지 신중하게 맞추는 유진 씨. 녀석들은 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다 된 거죠? 김치. 매일 유진 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오복이네. 저는 애들 밥 먹는 이따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쉰다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쉬고는 싶은데 그냥 애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행복해서 이게 또 보게 돼요. 아이고 다 먹었네. 자, 설거지 안 해도 되겠죠?
아주 깨끗하게. 침도 없네. 이걸 보면 계속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가지고 오는 그릇. 혹시 무식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색깔이 뽀얀 게 특별해 보입니다. 연어 육수요. 연어 뼈 육수. 준비만 수일이 걸린다는 연어 육수. 이것도 오늘의 특식인가요? 이거 먹고 오리 육수도 먹고 말뼈 육수도 먹고 타조뼈 육수도 먹고 뭐 장어뼈 육수도 먹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이는 거야. 매번 다른 재료로 만든다는 육수. 마시는 물까지 신경 쓰는 유진 씨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한데요.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없을걸요? 맛 없잖아요, 물이요. 유진 씨의 애정만큼 달콤합니다. 식곤증이 진하게 몰려오는 시간. 오복이네 견공들은 이미 한 자리씩 차지했는데요. 배불리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견생. 개팔자가 상팔자인 오복이네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이랍니다. 늦은 오후 산책에 나서는데요. 한 번에 2마리씩 순서대로 산책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뭉치 병원 가기 전에 예, 산책 한 번 시켜주는 거예요. 환기시키려고. 럭키는 그냥 놀러 가는 거거든요. 놀러도 한 번씩 가요. 병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요. 좋은 기억 심어주려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간다는 특별한 산책 코스. 병원과 친해져야 하는 헌혈견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지금 저희 애들은 병원 가는 거에 대한 그 낯가림이나 이런 게 경계가 없어요. 병원 가면 되게 놀러 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뭉치의 진료 겸 오늘 산책의 마지막 코스 역시 병원. 병원에 놀러 가듯 간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본격적인 뭉치의 관절 치료가 시작되고, 그런데 얌전하다 못해 나른해 보이는 게 지금 조는 거 맞죠? 사실 병원에서 오복이네는 이미 유명하답니다. 오복이들 약간 병원에서 약간 태도는 어때요? 얘네요? 얘네는 뭐 거의 영업부장이죠. 뭐, 네, 여기 오면은 뭐 일단은 다 큰 개라고 이게 무서워하는데 얘네들이 먼저 가서 뒤에 좀 냄새도 맡고 뭐 물거나 뭐 그런 위협적인 행동도 안 하고. 그 이제 오복이네가 하는 그 병원 친화 훈련이 어떤 거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하면 좋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은 애들을 치료할 때는 좀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병원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사고 일어나는 것도 좀 덜하고. 야, 일어나. 이제 가. 아, 잘 가. 이렇게 등 떠밀려 가는 웃지 못할 일도 다반사랍니다. 헌혈견이라는 명함을 빼면 여느 반려견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는 오복이네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하기 싫어. 진짜 어렵다, 어려워. 눈곱이 아우. 한 마리 한 마리 돌보다 보면 하루가 짧기만 하다는 유진 씨. 반려견을 키우며 진정한 사랑을 배워갑니다. 여기 간다. 갑자기 이혁이를 애타게 부릅니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들은 뒤로 하고 이혁이 목에 노란 스카프를 매주는데요.
이 노란 스카프가 눈길을 끕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 이혁이 정기 헌혈하러 가는 날이에요. 헌혈견의 상징이자 트레이드마크라는 노란 스카프. 헌혈 전 개들은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만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는데요. 그렇게 이혁이의 헌혈 원정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헌혈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단 10곳.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3번째 헌혈이라는 이혁이. 이혁이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혁 씨. 헌혈의 첫 단계는 헌혈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건강검진. 눈으로 살피는 건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려줄 혈액 검사와 진드기 매개 검사도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검사가 무료라는 건데요. 사람도 헌혈을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애들 헌혈을 받으면요, 그냥 피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피를 이제 그 아픈 애한테 제공을 하면 그 보호자님이 또 저희 애들을 종합검진을 해주거든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헌혈도 어차피 건강한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진 결과는 이상 없음. 곧바로 헌혈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견공만의 특권과도 같다는 헌혈이 시작되고 유진 씨는 바늘을 꽂는 이 순간이 가장 심장 떨리는 순간이라는데요. 지금부터는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피를 뽑아야 합니다. 혹시나 불편할까 최선을 다해 헌혈견의 컨디션을 지켜주는 의료진들.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이혁이를 위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헌혈 3회차 견공다운 여유로움. 자, 이혁이 끝났습니다. 별탈 없이 무사히 끝난 3번째 헌혈. 잘 견뎌낸 이혁이가 너무 기특합니다. 2번 해봤다고 좀 경력자인가 봐요. 2번 해봤다고 좀 편하게 잘하네요. 고생했어. 오늘 이혁이가 나눠준 피는 320cc. 생각보다 많은 양인데 괜찮은 걸까요? 건강한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의 그 헌혈을 해주는 거는 특별히 몸에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좀 나른한 정도이지 또 뭐 골수에서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헌혈이 끝나고도 여전히 분주한 유진 씨. 가방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이혁이만의 도시락인데요. 헌혈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요. 오늘 헌혈하기 전에는 공복이어야 되거든요. 헌혈을 위해 하루를 꼬박 굶은 이혁이. 우리 이혁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복이네는 오늘로 10번째 헌혈을 달성했습니다. 헌혈 한 번에 4마리의 소형견을 구한다니. 오복이네가 생명을 준 친구들만 40마리 정도 되는 셈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그날 헌혈 받을 애가 거기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보호자님한테 우리 걔가 헌혈 해줄 거니까 인사를 시켜주시나 봐요. 헌혈을 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고 얘를 안고 우는 거예요. 지난해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긴급 헌혈에 나섰던 사랑이. 그 덕에 예삐는 또 한 번의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헌혈하게 해서 미안하고 또 수혈받게 해줘서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를 안고 우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비록 유진 씨의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기특하게도 잘 따라주는 녀석들이 있기에 24시간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옷까지 골라 입는 걸 보니 아주 특별한 외출을 하나 본데요. 장군이와 행복이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몹시 신경을 쓰는 유진 씨.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오늘 산책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산책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애들 친구들 만나주는 거거든요. 곱게 차려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주 신이 났습니다. 견종, 성별도 다른 특별한 모임. 바로 헌혈견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건데요. 아직 헌혈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산책 모임을 통해 헌혈견 캠페인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물 마실까? 산책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건강 챙기기. 산책할 때도 가지고 나오세요? 아, 그럼요. 이럴 때 무조건 갖고 다녀야죠. 물은 기본이에요. 사실. 연어 육수 꿀맛이죠. 저희 예비 현혈견. 예비 현혈견이세요? 유진 씨를 통해 헌혈견에 대해 알았다는 그녀는 지금 첫 번째 헌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친구들은 헌혈에 참여는 못하지만 헌혈견에 대해 알리고 있다는데요. 되게 놀랐어요. 그 헌혈할 때 그 피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강한 집에서 잘 이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가지고 그것도 또 놀라웠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구나. 유진 씨는 헌혈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2019년 공혈견을 사육하던 기업은 개선된 견사를 공개했지만 공혈견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자발적으로 반려견 보호자들이 이제 이 헌혈견 프로그램을 문화로 정착을 시키면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은 그 미래에는 그 공혈견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혈견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할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당장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나아가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 닥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1년에 한 번 헌혈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